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특별할 줄은, 그리고 그렇게 아플 줄은. 그날 아침 프란츠는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숙제도 못했고 무엇보다 바깥의 새소리와 햇살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수업이 그 마을의 마지막 수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그날 그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날 아침 프란츠는 늦잠을 잤습니다. 프랑스어 시험이 있었거든요. 동사 변화를 외우지 못한 채 그는 괜히 지붕 위에 햇살을 탓하고 골목 어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학교에 가는 발걸음을 질질 끌었습니다. 오늘만 빠지면 안 될까? 프란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어디선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퍼지던 골목도, 수다로 가득하던 우물가도 오늘만큼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가야지, 늦겠다. 등을 떠밀며 재촉하던 아낙네들조차 아이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엔 무언가 담겨 있었지만 끝내 입술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광장을 지날 때 프란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색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말없이 서 있었고 그 옆엔 벽보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가득한 그 종이는 마치 마을 전체의 침묵을 명령하는 듯 했습니다. 프란츠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바람은 평소처럼 불었지만 왠지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프란츠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가 다르다. 떠들썩하던 교실이 오늘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장난치던 친구들도 책상에 고개를 묻고 자던 아이들도 모두 똑바로 앉아 말없이 교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츠는 곧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실 맨 뒤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농부, 제빵사, 마차를 끌던 노인들, 한때 이 교실에서 글을 배웠던 어르신들이 오늘은 다시 아이처럼 조용히 뒷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탁 앞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아멜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평소보다 더 고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예복, 그리고 가슴에 달린 작은 메달 하나. 그의 눈빛도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했고 어딘가 울컥이는 무언가를 애써 눌러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프란츠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란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프란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엔 지루했던 그 수업, 그 문법책, 그 발음 교정이 오늘은 무언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교실 한복판에서 아멜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너희는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어는 너희의 언어다. 잊지 마렴.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니란다. 그건 우리가 웃을 때 쓰는 말이고 울 때 흘리는 단어고 사랑하고 싸우고 기억하는 방식이란다. 그는 교탁에 손을 얹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 너희의 언어를 빼앗으려 한다면 그건 단지 말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기억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겠다는 거야. 아이들 사이로 흐느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손, 입술을 꼭 다문 채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동자들. 아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말한다는 건 프랑스를 잊지 않겠다는 거야. 언어는 우리의 심장이고 너희의 말은 이 나라의 숨결이란다.
그날 교실은 눈물로 젖었습니다. 말 한마디, 칠판 위에 한 글자까지 소중하고도 아프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분필이 스치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알파벳부터 다시 써보자. A, B, C, D. 아멜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치 기도를 읊조리는 듯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는 아이들에게 프랑스어의 소리를 심장에 새기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프란츠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이 위의 글씨들이 떨리는 손끝을 타고 퍼져나가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프랑스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창밖에는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 모두는 숨을 죽인 채 선생님의 입술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말이 없던 아이들조차 이 순간만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란츠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 그날 수업은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모든 것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아멜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마 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는 끝까지 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책상 위에 머리를 묻는 아이도 있었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멜 선생님은 돌아서 칠판에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필체로 이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비브 라 프랑스. 프랑스 만세. 그는 분필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판 위에 남은 비브 라 프랑스. 그 단어가 교실 안에 마지막 온기를 남긴 채 아멜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책상을 쓰다듬는 아이, 가방을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군 아이, 그리고 프란츠.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가슴 속엔 뜨거운 무엇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미처 감사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마침내 학교 바깥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뚜벅뚜벅. 군홧발이 돌바닥을 내리찍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아이들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철문이 철컥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단지 문 하나가 닫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느꼈습니다. 그건 시대가 바뀌는 소리였고 무언가가 끝나버린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학교 담장 너머로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억센 억양, 딱딱 끊기는 발음. 그건 명령처럼 들렸고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란츠는 교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가 늘 뛰놀던 골목, 시장 한 구석, 그 모든 풍경 위로 이제는 다른 나라의 말이 덮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 말들이 이 교실 담벼락을 넘을 수는 있어도 오늘 이곳에서 아멜 선생님이 들려준 그 마지막 말들, 아이들 하나하나의 가슴에 또렷이 새겨진 그 말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그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프랑스를 가슴에 품은 시간, 잊지 말라는 당부가 심장이 된 날이었습니다.
프란츠는 조용히 손을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작고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이가 아닌 어른으로 교실을 나섰습니다. 말을 잃은 날 말의 소중함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오래도록 그날의 수업을 그 마지막 문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프랑스 만세. 이 이야기는 1871년 프랑스와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 벌인 전쟁 이후 프랑스의 알자스와 로렌 지역이 독일에 점령되던 현실을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프랑스어가 금지되고 학교에서도 이제 독일어만 써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지던 날, 작은 시골 마을, 작은 교실에서 열렸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작가 알퐁스 도데는 이 장면을 통해 언어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며 문화의 뿌리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무력하게 뺏겨야 했던 시대의 슬픔, 그러면서도 잊지 않으려는 작고 고요한 저항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교실 풍경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금지당하고 조선어 수업은 사라졌고 이름까지 빼앗기며 황국신민이라 불려야 했던 시절. 하지만 그 시대에도 누군가는 몰래 우리말을 가르치고 한글 교재를 숨겨 읽으며 말을 지키고 기억을 지켜냈습니다. 말을 읽는다는 건 단지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나를 읽는다는 뜻이니까요. 말을 빼앗겨도 그 말이 남긴 기억까지 빼앗을 순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한 문장, 한 문단, 한 감정은 어떤 군홧발보다도 오래 남아 다시 언젠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날 프란츠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언어와 역사, 그리고 나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마지막 수업은 한 편의 짧은 소설이지만 그 안에는 지켜야 할 것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건 기억하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과 마음이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